내년도 국가 예산의 특정 지역 몰아주기가 심각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늘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전주시가 상관 정소장을 폐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까지 검토한 익산시가 용담댐 물을 끌어오는 비상급수 체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의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가 예산의 특정 지역 몰아주기가 심각합니다. 전북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18억 원 늘었지만 경북은 8천억 원이 넘게 증액됐습니다. 네, 이런 예산 몰아주기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은 올해보다 418억 원 증액된 6조 568억 원입니다. 반면 경북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올해보다 8,447억 원이 늘어난 12조 1,225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전북이 3년 연속 6조 원대에 머무는 동안 경북은 10조 원에서 11조 원, 그리고 12조 원으로 해마다 단계를 바꿨습니다. 숨어있는 예산 이런 것 등등 할 때 TK, PK가 한 1조 이상을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봐야죠. 상임위 이렇게 온 것보다 더 많게 정부가 편성을 한 부분 때문에.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몰아주면 지역 불균형이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 측면에서도 TK 독점, 이제는 예산까지도 그렇게 지역 편중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결국은 지역 간의 갈등만 유발하고 지역 간의 분배를 둘러싼 싸움터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북 정치권이 집권당이 아닌 야당이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 예산을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몰아주면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주간기업인 효성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농생명과 탄소, 전통문화산업에서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며 화려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전북의 기업들이 미래의 성장에 동력을 찾고 지역 인재들이 희망을 갖고 창업과 벤처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작았습니다. 300억 원의 창조경제혁신펀드를 조성했지만 10%인 30여억 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48개 기업에 100억 원을 투자한 대구와 40여 개 기업에 180억 원을 투자한 충북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지난달에는 양호봉 전 센터장이 논란 속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0개월 만에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 1주년을 맞아 탄소와 농생명 등 특화산업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와 연계해서 창조경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0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중 강소기업 3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주간기업 효성은 탄소 관련 혁신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창업보육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탄소 산업과 관련한 많은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지만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벤처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은호입니다.
환경단체가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와 관련된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이번 수질 개선 대책은 이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추가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중간평가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용역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또 해수유통을 포함한 새만금 수질 관리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위원회가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수질 변화 추이를 수시로 보고받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중간평가 결과 도시용지의 목표 수질 3등급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전주 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같은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수질 변화를 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수질 개선을 위해 바닷물을 유입시키자는 환경단체의 해수유통 요구와 관련해 다양한 토론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상관 정수장을 폐쇄한 지 3년째입니다. 하지만 매각 등 뚜렷한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20년대부터 전주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해온 상관 정수장입니다. 4년 전에 수도시설에서 폐지했다가 다음 해인 2012년 12월부터는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치수원인 상관 저수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정수시설은 녹이 쓴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물들은 흉물로 변했습니다. 전주시가 그동안 매각을 통한 재정 확충 등 활용 방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계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녹슬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대로 놔두면은 우리 전주시의 자산이 또 어떤 공간이 사정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상관 정수장 터의 규모는 7만 5천 제곱미터,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1.6배에 이릅니다. 최근 일시적으로 영화 촬영장으로 빌려준 전주시는 이제서야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뭔가는 활용방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좀 영역을 줘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표본장 해가지고 좀 예산을 올렸거든요. 생태학습장이나 시민예술촌 조성 같은 의견도 제시되는 가운데 기능을 다한 정수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태조어진 봉안 행렬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조선 숙종 14년에 경기전에 있던 태조 어진을 모사하기 위해 서울로 모셨다가 다시 전주로 모셔오는 과정인 태조 어진 봉안 행렬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전라북도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태조 어진 봉안 행렬을 경기전과 하마비 등과 묶어 전통문화 관광 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대학교 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전북에서 3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수시 합격자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정시 합격자나 편입생은 내년 2월 3일부터 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까지 검토한 익산시가 용담댐물을 끌어오는 비상급수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담댐 상수원에서 광역 상수관이 연결된 왕궁식품 클러스터입니다. 익산시가 이곳에서 2.7km 떨어진 신흥 정수장까지 비상 광역 상수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용담댐 물이 신흥 정수장의 상수관을 통해 익산시 전역에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익산시는 상수원인 대하수계의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광역 상수관을 통해 즉시 용담댐 물을 끌어온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20억 원가량 투입하면 석 달 안에 비상 광역 상수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흥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을 안 해도 신흥 정수장의 숙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불편 없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익산시 의회의 동의입니다. 익산시 의회는 지난 가뭄으로 광역 상수도를 긴급히 공급받으면서
27억 원의 물가 부담이 늘었다며 비상급수 체계일지라도 시민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력 상수도로 그냥 가는 하나의 꼼수 같은 인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신중하게 더 많은 논의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있은 후에 논의가 되어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 상수도 전환을 놓고 4차례 익산시 의회와 충돌했던 익산시가 또다시 갈등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조배숙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조배숙 전 의원은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과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새정치연합의 미래가 없다며 당원 3천여 명과 함께 당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의원은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해 내년 총선에서 익산을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무료 예방접종이 끝나긴 했지만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병원을 찾아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노인들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종이 편리해지면서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보다 20%가량 많은 7만여 명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받을 때는 복잡했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별로 그렇게 환자가 별로 없으니까 편리하더라고. 하지만 전북에서 아직 많은 대상자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 33만여 명 가운데 20%가량인 6만여 명이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렴은 맞았고, 네, 그렇구나. 독감은 아직 안 맞으고. 독감 안 맞은 것 같아요.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고열과 두통 등 심한 증상을 보이며 폐렴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면 8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예방 접종 뒤 항체 형성 기간은 2주이고 평균 6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독감 백신은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의 효과는 80% 정도이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무료 예방접종이 끝났지만 무료 대상자 등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병원을 찾아 접종을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달 말에 내린 만우눈으로 5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내린 폭설로 농업시설 458곳과 축산시설 30곳 등 575곳에서 54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복구 계획을 세운 뒤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3천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담당할 글로벌 유학생 지원센터가 오늘 전북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유학생 지원센터는 퇴직 교수와 유학생 권역별 책임 교수 등 20여 명을 위촉해 유학생 입국 절차부터 학교 생활, 졸업 후 취업까지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행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행사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혁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준하경 지방행정연수원장은 기념식에서 국민 행복시대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난 1965년 서울에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출범해 경기도 수원을 거쳐 지난 2013년 전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도축장의 안전관리 인증기준 평가에서 전북의 4곳의 도축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의 12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평가한 결과 전북에서는 가금류 도축장 2곳, 포유류 도축장 2곳 등 4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정읍시 과교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64살 주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정류장으로 돌진해
정류장에 있던 74살 최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 씨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상태에서 차를 몰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무허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은 JTBC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군산시 서수면 서울주유소에서 50만 원, 상금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화월마을 주민들이 5만 원, 부안군 진서면 작도마을 주민들이 39만 9,020원, 용동마을 주민들이 18만 3천 원, 작당마을 주민들이 12만 9,260원, 익산시 낭산면 방교마을 주민들이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은 내일 새벽까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전에는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